요즘 같아선 일할만 난다니까요. 군민들의 신뢰는 점점 두터워졌다. 관공서는 못 믿어도 남해신문은 믿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고 두 집당 한 집꼴로 남해신문을 구독했다. 잘 썼대.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윤리적인 덕목을 완전히 철저히 지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일체 촌지는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방에서 많은 지방 일간지들이 있고 그 일간지 주재 기자들이 뭐 관청이나 정치인들과 상당히 유착 관계에 있어서 이런 촌지 문제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남해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일체 기사와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제가 작년 봄에 내려가서 정말로 남해시, 남해군을 면까지 돌면서 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확실하게 지역 주민들로부터 정말로 언론으로서 깨끗한 신문이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해신문 기자들은 배달까지도 직접 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하십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그 지난번에 쓴 기사 뭐고? 정부 보조금 훔치간 공무원들 고발한 거예. 아이고 내 속이 막 다 시원합니다. 그걸 다 읽어보셨습니까? 아이고 뭐예. 남의 사람 치고 남의 신문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 공무원들 참말로 못 됐대. 아니 벼룩에 간을 빼먹지 어째 우리 서민들 돈을 다 뺏어갑니까? 내가 막 참말로 막 분통이 다 터지더라고 예. 이번 주에 2탄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완전 있어. 처음엔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이었지만 점차 신문 배달은 지역 주민들과 교감하는 장이 됐다. 보통 30분이면 끝나는 배달에 김두관은 2시간 이상을 투자했다. 김군수가 그 젊은 나이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요인이 저는 바로 지역신문을 직접 옆구리에 끼고 일일이 집집마다 가게마다 다니면서 신문을 배달한 거기에서 국민들이 저 사람을 신뢰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특히 그 김군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사람을 3번을 만나더라도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인사를 똑같이 합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른 신문사 사장. 그는 이미 남해군에서 신망이 두터운 유명 인사였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김 사장, 이번에 군수 출마 안 하나? 아이, 지가 무슨. 이 답답한 지고 보게나. 사람들 얘기 못 들었나? 김 사장 같은 사람이 군수가 돼야 남해가 발전된다 그런다 아이가. 지자체 선거를 앞둔 95년 봄, 남해군엔 김두관을 민선 군수로 만들자는 작은 여론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선거표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는 문제거든요. 마음이 김두관을 도와줘야 되겠다, 찍어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야 투표라는 행식을 통해서 저한테 지지표가 오는 거니까 선거에 이기려면 절반 이상 사람들 마음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연애해가지고 결혼해서 마누라를 하나 자기 사람 만드는데도 1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유권자 절반, 국민들의 다수의 마음을 산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1995년 6월 경상남도 남해.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의 고향 거제도의 코앞이라 여당은 말뚝만 막아도 당선된다고 할 정도였는데 바로 이곳에 한 젊은이가 무소속으로 군수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7만 국민과 함께 서울에 가서 대통령 장관과 싸워서라도 꼭 다닐 수 있는 용기와 신념, 그리고 패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산 걱정을 말끔히 씻어드리겠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이력이었다. 행정 경력이라곤 마을이장이 전부. 고교 시절 장학회지에 나가 차석을 한 이력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였다. 이와는 정반대로 상대 측은 관선 시절 요직을 거친 노련한 행정 경험자. 초반부터 신출내기 후보 김두관을 공략해오기 시작하는데
행정 경험이 없는 초보 운전자에게 어떻게 7만 남의 군민의 막중한 살림살이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관치 시대의 행정 경력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민선 시대에는 관료주의에 물들지 않은 무공의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공해가 아니라 무지한 것입니다. 김두관이는 절대적으로 행정 연륜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정치 구단이라도 남해를 모르는 사람에게 남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누가 진짜 남해 사람입니까? 남해에만 있어야 남해 사람입니까? 내도 고향이 남해입니다. 남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잘 안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나이 어린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남해군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한편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동안 남해의 구석구석 군민들 집엔 이런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 여보세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수후보 김두관입니다. 저 김두관은 낡은 관치 행정을 개혁하고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제 공약을 알고 싶으시면 64국에 6235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군수님 후보가 직접 전화로 다 주시고 참말 고맙대. 참말로 전화를 주셔서 예. 하모. 그 전화를 그 동시에 입력을 해놓으면 그것도 이제 ARS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데 동시에 20회선, 50회선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수혜 의원님같이.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제 목소리로 입력이 돼 있었으니까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선거 마치고 나니까 아이고 당신이 그리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 전화 우리 집 몇 번 왔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집에 전화를 걸어준 건 김두관 선거운동본부의 컴퓨터였다. 무소속 후보의 약점일 수밖에 없는 조직력과 자금력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선거 비용의 반을 과감히 투자해 마련한 자동응답 시스템. 20명이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을 단 6시간 만에 처리해 주었다. 공약을 홍보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때만 해도 전례가 없는 선거 방식이라 잡음을 없애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문의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후보 자신의 유세 전략은 체력전. 논길 밭길 뻘밭을 따라가는 이른바 마라톤 유세. 유권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갔다. 농어민의 삶의 터전 깊숙이 파고든 것이다. 저희는 무소속이고 그래서 가면 이렇게 동네에서 내놓으라고 조금 맑게나 하는 사람은 전부 상대 후보 측이고 저희는 진짜 그 말없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면은 지금 기억 남는 거는 가면은 저희들은 근데 밥 같은 걸 얻어먹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우개국이 접은 한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런 걸 받아가면서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나고 또 그 감동적이고 더 한 번 더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농어민들의 은근한 지지를 확인하며 선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김두관입니다. 아이고. 김두관이 자네는 이런 덕 좀 볼게구만. 우뚝 소설 두에 배수관자 맞지? 예예. 군수 정도는 딴올 당상이다. 고맙습니다. 이 어르신들만 믿겠습니다. 꼭 좀 밀어주시죠. 아이고, 젊은 사람이 손이 이렇게 토실토실하니 참말로 듬직하다. 확연하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손을 잡아보면은 그 따뜻한 느낌이 들고 내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리고 또 되게 좀 이 진심에서 우러나게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마음이 와 좀 닿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이분은 마음속으로 나를 좀 지지하는 분 같다. 이분 너무 싸늘하다 이런 느낌은 오거든요. 지난번 선거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농민들 할아버지들 만나면 그래 남해에서 고생했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 군 행정을 맡아서 한번 잘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고 이래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투표일을 일주일 정도 앞둔 6월 19일. 역전됐습니다. 우리가 앞섰다 아닙니까? 여론조사 결과에서 처음으로 김두관이 상대 후보를 앞선 것이다. 잠깐. 오늘 나온 결과는 우리만 알고 있도록 합시다. 투표일 새벽에 발표하도록 하고 그 전까진 철저하게 비밀에 붙입시다. 미리 알려서 좋을 게 없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6월 20일, 19일 전후로 이 전세가 역전이 되고 있다라는 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그 관계자들은 선거에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조직원들한테 이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한 상황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0표 정도 뒤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알렸습니다. 선거 당일 새벽에 우리가 최소 2000표, 최고 4000표 정도 차이로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던 일, 설마 그럴 수 있을까 싶었던 일. 그러나 투표함의 뚜껑이 열리고 초조한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개표 결과 선거운동본부의 예상을 웃도는 4,300표 차의 승리. 남해에서는 김두관 무소속 후보 52.5%로 당선. 기호 2번 김두관의 당선. 무소속 후보 김두관이 이긴 것이다. 고향을 위해 헌신해온 한 젊은이에게 남해 군민들은 기꺼이 표를 통해 마음을 모아준 것이다. 남해 지역은 다 집권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찍은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되는 꼴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근데 참 수십 년 동안 찍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찍어가지고 한 번 당선시켰다면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자기가 찍은 사람이 지금까지 여태 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김두관이 당신을 찍어가지고 이 구수로 당선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다. 당신보다 내가 더 기분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37의 군수가 된 김두관. 취임 초기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은 인사관리였다고 합니다. 그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군청 직원의 숫자가 600여 명. 그런데 부군수 17명의 과장, 49명의 계장들 중 그와 딱 한 사람만이 동기일 뿐 나머지는 모두 대선배님들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조직관리가 만만치 않았을 듯 싶습니다. 고심 끝에 그는 전 직원을 모아다 놓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은 불리하게 하겠다. 절대 인사청탁을 이 지휘관이 딱 판단해서 할 일을 청탁을 하면 지휘관의 판단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을 모아놓고 인사청탁을 절대 하지 말라고 두서너 번 당부를 했는데 그런데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세요?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저 김군수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지금 애기 아빠 군청에 나갔는데, 예. 마침 우리 처남이 군청에 입고해서 이거 애들 주시고 저 왔다 갔다고만 전해 주이소. 하루는 이렇게 케이크를 가져오셨는데 좀 포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고 나한테 이렇게 열어보니까 돈이 100만 원짜리인가 한 답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또 명함이 하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명함 주소를 해가지고 그날 바로 우체국 가갖고 전신한으로 송금했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탁했던 처남이 승진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왜 그 사람이 승진할 건데 못했을까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의아해했던가 봐요. 근데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난 뒤에 오히려 청탁을 해서 손해를 본 케이스로 우리 직원들이 기억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절대 직원들 인사청탁 못하게 직원조회에서 강조를 한번 했습니다.
관선 시절 남해군을 거쳐간 군수들. 어느 군청이나 그렇듯이 그들이 머물던 곳은 군청 내 관사였다. 그러나 민선 군수 김두관은 취임 첫해 군청 앞마당에 있던 관사를 허문다.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일단 이 지방자치, 민선 지방자치제라는 게 간선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게 모든 행정의 중심이나 초점이 주민을 중심에 놓고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군청을 찾아오는데 차 타고 와서 차 주차하고 일 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군수관사인데 버뜩 저걸 좀 정리하면 주차를 몇십 대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군수가 뭐 간사에 들어와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군수님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 요리서 출근하면 좋고. 관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만든 민원인 주차장. 느티나무 아래는 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군청 마당은 어린이들에겐 놀이터가 되고 군민들에겐 안방처럼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게 김두관의 생각. 군청은 군민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관사터를 군민들에게 내주고 그가 머무는 곳은 예전에 살던 집 그대로다. 태어나고 자란 곳, 3대째 이어져온 그 집에서 타향으로 떠난 형님들을 대신해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골 군수님이 부인을 위해 하는 유일한 일, 자고 일어난 자리는 손수 정리하려고 애쓴다. 군수는 군민의 머슴이라는 게 그의 지론. 오늘도 슬슬 머슴 살러 나갈 채비를 한다. 다영아, 지금 아빠 수고하신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래. 아침마다 그를 태우러 오는 관용차. 군수가 돼서 확실히 달라진 게 있다면 기사 딸린 승용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 것이다. 과장님, 접니다. 그쪽 미조 지역에 지금 비가 많이 왔다는데. 어느 지역, 어느 군민 하나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행정가로서 그의 좌우명은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는 것. 송나라 육창산이 쓴 그런 글이 있습니다. 미는 불안빈이요 한불균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백성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화낸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정 책임자로 있으면서 좀 이렇게 공정하게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좌우명으로 삼고 있고. 민원을 처리할 때마다 그가 항상 떠올리는 것도 그 좌우명이다. 지가 오직 답답하면 군수님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몇 년째 이 종패를 뿌리는데 여직 한 번도 제대로 수확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장이 완전히 썩어붙다 아닙니까? 좀 잘 되는 어장 같이 갈라먹으면 좀 안 됩니까? 김 계장님, 그 강진만에 여유 공간이 남아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예. 거기서 몇 년째 온 사람들이 워낙 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잘못 건드리면 반발이 심할 깁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두려워 불공평한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 이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민원공개법정이다. 군수가 심판관을 맡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배심원을 구성, 군민들 앞에서 공개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남해군은 이 민원공개법정을 통해 바다에서 흔히 발생하는 어장 배정 문제를 해결했다.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강진만 피족의 양식장. 대부분의 양식업자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했지만 어장을 선점한 기존 업자들이
공유 수면까지 차지해 틈을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민원 공개 법정에서 이 문제를 처리, 인근의 적자 어장들을 강진만으로 옮겨주었다. 군민이 두루 잘 살게 털을 다듬어 준 것이다. 민선 군수 김두관은 이렇게 남해군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다. 98년 김두관은 재선에 도전한다. 좌석 왼쪽부터 무소속의 김두관 후보입니다. 한층 세련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나섰지만 이번에도 또 무소속이었다. 후보께 궁금한 것이 왜 계속해서 영원한 무소속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농어민들의 정치적 입장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그런 정당이 있다면은 오늘 당장 입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은 1인 중심, 보수 중심의 그야말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패거리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당들을 제 스스로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의 정치 영역이 배로 없기 때문에 그 마을 남길 확장이다, 농도 포장이다, 가로등 곤치 주는 거다, 이런데 정당의 이해가 반영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무소속을 지금 현재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당선. 앞으로도 4년 동안 군수 김두관으로 불릴 것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쓰레기 주는 소리. 할만합니까? 예, 할만합니다. 군민을 섬기는 민선 군수 김두관. 그는 어느새 남해 군민들의 자랑거리가 돼 있다. 어떻게 좋은데요? 젊으신 게 좋지요. 젊어서요? 네. 또요? 예? 잘생기셨죠? 예, 인물 좋고 그래 좋고 젊어서 좋습니다. 꼰치게 뭐 있어? 잘하는데 꼰치게 뭐 있어, 꼰치지? 지가 따고 꼰치면 꼰치가 한 개도 없는데. 아니, 군민이 말을 하면은 군수님이 찌꺼기들이요. 예. 찌꺼기들이죠. 군수님이 찌꺼기들인데, 그러면 군수를 믿고 그만 삽니다. 군민은 군수를 믿고 군수는 그런 군민을 섬긴다. 참 흐뭇하고 보기 좋은 광경입니다. 김두관이라는 한 시골 군수가 보여준 실험적인 자치 행정. 그 성공은 단순히 군수 김두관 또는 남해군만의 성공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민선자치의 작은 성공이기도 합니다. 김두관 군수, 그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30년 후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70살쯤 돼서요, 경로당에 갔을 때 막걸리 한 사발이라도 따뜻하게 얻어 마시려면 결제 서류에 사인 하나 하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IMF 시대를 맞아서 더욱 바빠진 김 군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 군수, 오늘은 물 넘고 산 넘어 서울까지 행차했는데 남해 특산물 판촉을 위해서다. IMF 시대 자치단체장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은 경영 마인드. 남해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군수인 그가 직접 일일 판매원을 자청한 것이다. 정말 맛있을 겁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예. 이거는 6,000원이죠. 6,000원. 이거는 10,000원인데 오늘 8,000원 받습니다. 뭐 우리 농어민들이 생산한 그런 물품을 좀 제가 좀 힘들지만 그들어서 많이 팔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장사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스스로? 시원찮죠? 예. 그러나 성의껏 하겠습니다.